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SBS 방송의 올림픽 중계진이 미스터 션사인 독립투사들 퍼포먼스를 연출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배성재는 김구 선생의 모습으로 축구 중계를 맡은 최용수는 김도환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스포츠 정신은 아예 사라지고 반일종족주의가 판을 치는 꼬라지가 진짜 전나게 어이없는데요. 지금 올림픽이 열린 게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이 부활한 건가요? 올림픽 중계하는데 아주 그냥 지랄들 나셨네요. 한편 MBC가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참가국을 소개해 논란이 거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에 외신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국의 황당한 소개를 본 러시아 출신 방송인은 한국을 소개할 때 세월호 사진을 넣거나 미국을 소개할 때 9.11 테러를 넣으면 어떻겠냐고 따졌습니다. 한 방송국의 실수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이 5명이 출전한 아프가니스탄. MBC는 개막식 당일 선수단 입장에 맞춰 양귀비 농장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양귀비는 마약의 재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최대 양귀비 생산국인 건 맞지만 국가 소개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루마니아를 소개할 때는 드라큘라 이미지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참 소개할 게 더럽게 없었나 본데요. 우리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를 우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 초등학교 시절에도 배우지 않나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MBC는 공식 사과했지만 외신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영국 가디언은 마셜 제도는 미국의 핵실험장이었던 곳이고 IT는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난 나라, 시리아는 내전이 일어난 국가라고 한 MBC의 소개를 일일이 언급하며 모욕적인 사진을 사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매체 ESPN 등도 한국 TV 방송이 부적절한 개막식 이미지에 사과했다며 이번 논란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MBC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도 비슷한 실수를 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눈치, 배려가 부족한 생중계라고 했습니다. 국내 비판 여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등장했고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아 벨야코프는 한국 선수 입장 땐 세월호 사진을 넣고 미국 입장 땐 9.11 테러 사진을 넣지 그랬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게요. MBC는 중국 소개엔 왜 천안문 사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MBC 자체 조사는 결국 나중에 아무도 중징계 안 받고 끝날 거라고 조소하며 빨갱이들이 방송을 장악하면 이렇게 된다. 국가망신 득개문 MBC 좌파 편향 방송 폐지하자고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마니아 소개 자료로 드라큘라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게 개쪽 팔려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심정인데요. 이런 엿같은 방송을 사과 한마디로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존속시켜야 하나요? 대한민국 방송사가 너무 많아서 이제 제대로 통폐합 추진 좀 합시다. 이런 정권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어영 방송사들이 너무 많아서 문재인 좌파 정권 국정 운영 개판에도 국민들이 실정을 몰라서 지지율이 40%대로 유지하는 거 아닌가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MBC의 몰지각한 형태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MBC는 25일에도 올림픽 축구 전반전이 끝난 뒤 후반 경기가 시작되기 전 중간 광고를 내보내면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고마워요 마린이라는 자막을 띄웠는데요. 상대방의 자책골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였습니다. 이후 MBC는 문제를 인지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자막을 내리고 중계진 이름을 내보냈는데요. 우선 비난을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그저 보여주기식 마음에도 없는 사과 따위를 하니 논란을 야기시키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김계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악의 정예부대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비학수현 국민소통수석에 대해 공개적으로 낯뜨거운 문비와 찬가를 부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계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소통수석 박수현이라는 사람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행기 2대를 문재인이가 보내서 후송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방역기획관 꼭 필요하다고 신설해서 김호란을 임명했는데 방역기획관이 책임지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가교다라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국민 염장만 지르고 있으니 소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계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국정조사를 해야겠다며 절대로 이 점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벌렸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며 국회 국방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국조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월요일이면 각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인 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율은 8%대로 급등해 야권 대선 판도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된 양상입니다.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23일에서 24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26.9%로 1위였으나 전주보다 3.4%포인트 추가 급락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0.6%포인트 오른 26.0%로 윤석열 전 총장과의 격차를 0.9%포인트 차로 좁혔습니다. 그간 상승세를 타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8.2%, 전주보다 1.1%포인트 낮아지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지사를 오차 범위 내까지 추격했다가 다시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주보다 2.5%포인트 오른 8.1%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주 전 대선 출마 선언 당시 4.3%에서 지난주 5.6%로 5% 벽을 돌파한 데 이어 금주 8% 벽까지 깨는 가파른 상승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 8.1%는 그간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 업체 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5주 연속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윤석열, 과연 국민의힘 입당은 하는 걸까요? 25일 오후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 한 치킨집에서 이준석이를 만나 치맥회동을 가졌는데요. 치맥회동 이후 이준석이는 오늘을 네 글자로 대동소이라고 표현하겠다고 말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의 시간도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 앞에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이제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결단도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대표님께도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조금 안 됐는데 하여튼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쾌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어찌됐든 앞으로 저는 우리 이 대표님하고 자주 뵙고 또 자주 소통하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엄청 배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이는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여부와 관련 과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과장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제가 들었던 내용들로 하면 입당에 대해선 확실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석열 전 총장과의 치맥회동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입당 시기에 대해선 저는 날짜를 제시한 것은 없다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제가 뭘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일 수 있기 때문에 입당 시기에 대해서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입당 시기에 대해서 다만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에 대해선 소위가 좀 있다고 덧붙여 아직 입당 시기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이준석이와 치맥회동을 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전광석과 같이 지금 당장 입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이라도 입당하길 권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 치맥 회동과 관련해선 김재원 최고위원은 충분히 좋은 만남이었고 메시지도 아주 좋았다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소식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우파, 좌파, 중도라는 과거의 어떤 도식에 빠져서 중도를 확장한다는 생각에 입당을 미루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또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느냐 양분이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대표자가 될 생각을 해야지 중도층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화상을 쫓아가면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관종, 상XX 등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비난한 데 이어 이번엔 뱀 같은 녀석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논란 끝에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사퇴했던 김소연 변호사는 25일에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려 6차례 글을 올려 이준석이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25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간 치맥 회동을 언급하며 윤석열 총장이 고수는 고수다. 뱀 같은 녀석에게 안 휘말리고 잘 품어서 가시면 될 듯하다고 적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직접 손에 피 묻히는 일 안 하려 했는데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아침에 한 소리 하길 잘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정치인은 가끔 호되게 혼내고 경고하고 직언해줘야 당도 국민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하며 당 중진들과 갈등을 빚은 이준석이를 향해 3번이나 낙선한 주제에 세상 정치 다 아는 양 짓거리는 XX 중에 상XX이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유튜브에 게시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욕설 파일이 법원에 의해 차단된 것을 두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있는 사실도 은폐하려는 처신으로 어떻게 대선에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한 새로운 욕설 동영상이 이재명 지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차단되었다고 한다며 참 어이없는 법원 결정이고 또 부끄러운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적 인물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엄연히 있는 사실도 은폐하려고 하는 그 처신으로 어떻게 대선에 나오려고 생각했는지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홍준표 의원은 욕설 대마왕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 야당이야 다행스럽지만 이건 정말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은 지난 20일 녹취록 이재명 욕설 파일 01이라는 제목의 56초 분량의 영상 파일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2년 7월 형수 박인복 씨와 설전을 벌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접근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파일의 유튜브 주소에 접속하면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는 이재명 지사 측의 비공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욕설 파일 관련한 법적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잘못한 일인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욕설 논란 외에도 지역 비하 발언 논란도 터져나와 민주당 대선 경쟁 후보 간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매우 잘 나올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이긴다면 역사라고 생각했다는 발언에 대해 호남 비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호남 출신은 대권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 측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호남 필패론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재명이는 호남에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역 특유의 정서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TV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